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형 이렇게되게 이정열입니다. 자, 오늘 4월 11일 5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고 코드번호 247540입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유상증자, 무상증자를 발표를 했는데, 자, 에코프로 BM이 딱 보면은 성장 2차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에서 성장주로 성장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기업의 규모가 커지는 것이냐. 그러니까 성장 vs 주식수의 증가. 이게 그래서 득이냐 독이냐. 약간 여기서 갈리는 약간 이 차이긴 한데, 단도직입적으로 제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하는 플랜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주식수가 증가 되는 것들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우리가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일단 말씀을 드리면 성장 그리고 주식수 이 계획들을 좀 보면, 증자를 해서 유상증자하고 무상증자를 해가지고 증자를 통해서 확보한 그런 자금들을 활용을 해서 해외에다가 공장을 증설시킨다. 자, 그러면은 유상증자, 무상증자는 상적으로 단기적인 부분들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 공장 증설을 하고 이제 시간들이 있잖아요. 증설하고 생산을 하고 실적에 반영이 되는 시차가 있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은 중기적인 부분들, 장기적인 관점이 되겠죠. 이걸 반영을 언제 하나요? 유상증자를 하고 난 다음에 이후의 스케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 속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이냐? 그거는 아니죠.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에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는 것들이 맞는 것 같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성장을 하겠구나라고 보는 것들이 시장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자, 성장을 하는 목표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연도라고 치면은 뭐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 뭐 23년도, 24년도, 그리고 뭐 25년도, 그리고 26년도, 우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더 큰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 캐파가 일정하잖아요. 생산하는 캐파가 일정하기 때문에 매출이 이제 영업이익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었는데,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 이제 이쯤부터 이 시장 산업의 규모 자체가,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 2차 전지에 대한 산업이 커질 것 같은데 대응을 잘 못하고 좀 뒤처질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쯤에서 유상증자를 해서 이 공장을 증설을 시켜서 이 기간 동안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고성장을 해보자, 속도를 늘려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방안으로 유상증자를 통해서 우리가 돈을 좀 벌 텐데, 이렇게 성장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너네들이 투자를 좀 해달라, 이런 목적인 거. 자, 이 실적들을 좀 보면서 말씀을 일단 드릴게요. 일단 이 기업에 대한 부분들이 나쁜 기업이냐? 절대 아니죠. 좋은 기업이죠. 에코프로 BM 연간 실적들을 좀 보면은 300억, 500억, 1150억. 자, 근데 이 뉴스들이 나오면 5천억은 유상증자로 해외 진출을 가속화를 시키겠다. 주가에는 긍정적이긴 합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이긴 하죠. 자,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나머지 300억은 채무 상환 자금으로 사용이 된다. 자,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게 될 자금은 에코프로 글로벌에 출자될 예정이다. 에코프로 글로벌을 설립을 하고, 이 산하에 에코프로 유럽, 아메리카를 설립을 해서 조인트 벤처를 결정해서 유럽과 북미의 해외 생산 기지를 구축을 한다. 자, 생산 기지를 구축을 한다라면 그만큼 캐파가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기대를 했던 해외 진출 계획이 현실화가 된 겁니다. 주가에 긍정적으로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들이 기대가 된다라는 것들이죠. 근데 충분히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던가요? 목요일이었죠. 설명을 좀 드리기도 했었지만, 이미
주가에는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유무상증자로 인한 지분 가치 희석, 신주 발행가액이 확정된 이후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 얘기가 주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가치가 조금 희석이 될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은 신주 발행 가액이 확정이 된 이후에는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이 반영이 될 것이다. 뭐 그건 이제 시기적인 부분들은 언제 반영이 될지는 봐야 돼요. 사람들이 이게 걱정돼가지고 빨리 매도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서서히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가격들은 한 12만 5천 원 부근에서 50만 원 부근에서 52만 5천 원, 52만 5천 원 부근에서 50만 원, 이 부근 단기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여기서 샀어요. 아무것도 대응을 안 했습니다. 여기 오면은 본전 확보를 어느 정도 하겠죠. 어느 정도 여기서 이제 이 기간 동안 대응을 잡으신 분들도 이 기간이 오면은 여기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겠구나. 조정을 한번 또 이제 지지를 받고 반등이 어디서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일단 여기서 차익 실현 변동성이 조금은 있을 수가 있겠구나. 여기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뚫어주면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되면서 못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우리가 열어둬야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조정을 받는다라고 치면은 내가 만약에 100주를 가지고 있어요.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 방법을 알고 계시고 계산을 이제 몇 주를 가지고 계시는지 별도로 계산을 따로 하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전략을 볼게요. 권리락을 내가 이날 내가 보유를 하고 있으면은 권리락 1에 보유를 하고 있다. 권리락 1이 맞고 나서 권리락 1에 매도를 좀 하면, 매도를 해도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권리락 전날 매수를 해야 권리락이 포함이 되겠죠. 거래되고, 권리락 1에 매수를 하면은 권리가 소멸이 된 날에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락 1에 매수를 하는 거는 무상자를 받는 거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날에 매수를 해야 돼요. 전날에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서 100주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70주를 정리를 하고, 70주를 어느 정도 본전 구간에서 손실 없이,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 평균 단가가 여기가 아니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손실 없이 어느 정도 현금 확보를 조금은 해놓고 권리락 전날에 70주, 내가 여기 70주를 팔았다. 권리락 전날에 70주를 또 매수를 해요. 그러면 권리락 1에 내가 70주를 정리를 하면은 30주만 남게 된 상황에서 권리락 1에 70주 더 매수를 하면 100주가 되는 거잖아요. 100주에 대한 권리를 받습니다. 이날 100주에 대한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권리락 1에 또 70주를 매도를 해요. 그럼 난 결국에는 30주만 가지고 100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30주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유상증자를 하고 무상증자를 받으면은 비율이 좀 높기 때문에 다시 100주, 이거를 이 30주에서 100주에 대한 권리를 유상증자를 또 참여를 하고, 또 이제 주식수를 조금 늘린 다음에 무상증자를 받으면 되는 거죠. 무상증자를 받아서 주식수를 좀 늘리고,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여기서 봤을 때 여기서 좀 전략이 좀 나눠지긴 하는데, 30주를 가지고 100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30주에 대해서 쭉 가지고 있다가 유상증자를 일단 참여를 합니다. 유상증자 비율이 0.05주로 돼 있죠. 0.056주. 그러니까 100주를 가지고 있는 권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30주를 가지고 있어도 권리락에 100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70주를 권리락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100주에 대한 권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0.056주. 맞죠? 여기서 하면 5주, 단주 미만 절삭이니까 5주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35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맞잖아요. 35주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상증자를 맞아요. 무상증자 보면은 1주당 배정 주식수가 3주가 됩니다. 3주. 그럼 여기서 곱하기 3 하면은 105주가 되죠. 105주. 이해되셨죠?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100주 그 이상, 내가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100주를 더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게 아니면, 뭐 1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주가가 뭐 50%가 30%가 마이너스가 가도 난 100주 더 해가지고 마이너스 15%는 만들면 돼. 이런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력이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럼 봅시다. 무상증자를 하기 전에 유상증자를 하면 일자들을 볼게요. 봐봐요. 일자들을 보면은 내가 청약하는 게 6월 16일이고 6월 17일까지입니다. 6월 17일까지. 자, 이날 보면 주식수에 대한 부분들, 여기서 우리가 좀 약간 유상증자도 무상증자에 포함이 되나요? 이게 좀 궁금하실 건데, 신주예요. 신주가 발행되는 거. 비율이 얼마 안 됩니다. 유상증자는 비율이 얼마 안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유상증자 이후에
산장되어 있는 주식수가 되겠죠. 자, 이 내역들을 보면은 무상증자가 이 증자 전 발행 주식 총수, 이게 유상증자가 포함되어 있는 주식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참여를 하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참가가 되고 참여가 되는 거 되겠죠. 자, 여기에서 새로 발행되는 신주가 이만큼 됩니다. 자, 이 정도, 곱하기 됐네요. 다시 할게요. 자, 다시. 자, 유상증자 전, 지금 발행되어 있는 주식수예요. 주식수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주식수 여기 나와 있죠.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면서 신주가 발행이 되는 거,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무상증자로 신주라고 새로 발행되는 주식수예요. 여기서 이 정도로 하면은 주식수가 이만큼 늘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단기순이익이에요. 단기순이익에서 이거를 나누면은 EPS, 이게 1주당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 대비 단기순이익, 내가 이익 대비 해가지고 주식수를 나눠버리면은 얼마가 나느냐. 이게 1주당 이익이잖아요. 이게 EPS입니다. EPS의 주가가 뭐 50만원인데 50만원에 이 주식수를 나누면 EPS를 대입을 하면은 PER이 나와요. PER. 그래서 우리가 PER하고 EPS를 보는 겁니다. 뭐 ROE 이거는 뭐 기업의 규모 이런 걸 보는 것들이긴 한데, EPS, 이익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주식 수만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면은 EPS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주식수가 늘어나는 거에서 EPS가 떨어질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실적이 개선이 돼야, 영업 이익이 증가가 돼야 주식수를 나눴을 때 이 EPS가 커지는 겁니다. 근데 주식수가 늘어나고 영업이익은 그대로겠죠. 이게 성장하는 모습들을 반영이 되는, 이게 단기고 이게 중장기가 되겠죠. 해외 거점을 확보를 해가지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그러면 EPS가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시차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중장기랑 단기랑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단기는 주식수가 산정이 된다, 중장기는 성장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시기적인 시차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개념적인 부분들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보자고요. 자, 내가 백주를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백주를 가지고 있는데 권리락 신주 배정 기준일이 5월 10일이에요. 5월 10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고 전날이 기준일이고 권리가 없어지는 날이 바로 직전일이에요. 직전 거래일. 그럼 9일이 되겠죠. 그럼 내가 9일에 장이 시작을 할 때 내가 백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권리락을 막고 거래가 이제 시작이 돼야 이 백주에 대한 권리를 받은 상태에서 내가 70주를 정리를 하고 30주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백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백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주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여기 52만원까지 올라온다라고 해서 내가 백주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평균 단가가 뭐 51만원이야. 근데 52만원이 와가지고 70주를 매도를 했어요. 그러면 30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원래 거래일로 치는 거니까 거래일이기 때문에, 자, 일자를 볼게요. 거래일이죠, 거래일. 5월 10일이 기준일이니까 9일, 그리고 바로 직전 거래일이 6일이죠, 6일. 금요일. 자, 그러면은 6일 금요일에 다시 70주를 매수를 해요. 70주. 52만원 왔을 때, 이 52만원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내 평단가를 대입을 해서 보세요. 내가 수익 구간에 왔을 때 70주를 정리를 하고, 70주를 6일에 다시 사는 겁니다. 6일에. 70주를 다시 사고, 그런 다음에 100주, 권리랑 맞았을 때, 다시 70주를 정리를 해요. 100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70주를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권리락을 막고, 그리고 이 30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유상증자를 청약을 한 다음에 무상증자를 받으면은 105주가 되잖아요. 105주. 이해되시죠? 백주에 대한 권리를 받는 것들이니까, 자, 100주에서 내가 5주니까, 100주에서 0.05주니까 5주잖아요. 여기서 이제 내가 30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35주가 되겠죠. 여기서 이제 유상증자를 받는 거예요. 곱하기 3 하면은 105주가 되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식수는 늘려놓는데 나는 70주를 더 매수할 수 있는 현금을 확보한 상태에서 105주가 되어 있는 겁니다. 105주가. 현금이
105주인 상태에서 70주를 더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유상증자를 하고 무상증자를 한 다음에 이 105주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더하기 70주를 정리를 하면 만약에 30%가 간다. 그럼 70주를 더 매수해가지고 마이너스 한 18%, 한 20% 부근으로 낮추는 겁니다. 이 대응을 하는 거예요. 이 유상증자를 상장한 다음에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안 받고 바로 가면 땡큐지만 혹시라도 모르니까 조정을 받을 가능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유 자금을 확보를 해놓는 게 포인트다. 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 청약일은 내가 5월 10일 약 6일에 100주를 가지고 있고 9일에 뭐 70주를 정리를 하면은 이 100주에 대한 권리락으로 10일 권리가 발생이 되는 거고요. 이날 권리락일에 매수를 해도 권리가 발생이 되어 있는 것들이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게, 자, 이제 에코프로 BM 땡땡 숫자 07R 이런 식으로 신주주권이 생길 겁니다. 이 100주에 대한 신주주권이 생길 거예요. 이게 권리거든요. 자, 이거를 청약을 하는 게 16일이고 17일이에요. 16일, 17일. 이해되시죠? 이날 이제 상장을 하고, 청약을 하고 상장되는 것들은 7월 7일입니다. 7월 7일. 근데 이 사이에 무상증자 일정이 있어요. 7월 7일인데, 이 사이에, 유상증자, 신주배정 기준일이 6월 28일입니다. 이 상태에서 내가, 35주에 대한 권리락이 신주 배정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유상증자를 한 다음에 무상증자를 막고 있는 상태고, 무상증자가 맞는다라고 한 상태에서 3주가 되니까 105주가 돼요. 7월 15일에. 무상증자 권리는 6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일정이 상장되는 거는 7일이고, 그리고 무상증자가 되는 것들은 7월 15일에 상장이 되는데, 내 계좌로 들어오는 게 이때라는 것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이 되는 건 이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기간. 무상증자는 이제, 신주 인수권을 권리를 할 필요는 없는데, 16일, 17일 하고, 이때 내가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내 권리, 가지고 있는, 에코프로 BM, 땡땡, 07R, 예를 들어서, 이거 땡땡, R, 여기에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를 계약을 하는 게 16일, 17일인 거고, 이거 상장되는 것들은 7월 7일인데, 이 계약을 한 것들에 대해서 포함이 된 무상증자가, 자, 여기, 6월 28일에, 한 다음에 6월 28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포함돼가지고, 되는 거고, 이게 유상증자를 한 것들은, 유상증자가 상장되는 거는 언제라고 했죠? 자, 7월 7일이고, 유상증자를 상장이 되는 거, 내 계좌로 들어와서 보여지는 거는 7월 7일이고, 자, 무상증자가 상장되는 거는 7월 17일입니다. 15일. 자, 이렇게 정리가 되셨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일주당 얼마에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31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31만원. 근데 이게 확정 가격이 아니에요. 확정이 6월 13일에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1차 발행가액 한번 계산을 해보고, 이 기간 동안, 3거래일 동안, 1차 가격 발행하고, 2차 발행도, 발행을 한 다음에, 1차, 2차 발행 가격 중에서 낮은 주가로, 이제, 이 가격들이, 공모가, 이 가격들이 확정이 될 겁니다. 청약 가격이 확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 우리가 올라온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게 무조건 현명한 대안은 되지가 않겠죠. 그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목적을 보면 득일까 독일까, 무상증자 권리 이후 대량 매물 출회 가능성들, 매물 출회에 대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우리가 70주의 현금에 대한 부분들을 확보를 해놨잖아요. 해놨으니까 매물 출회에 대해서 주가가 조정을 좀 받으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평균 단가를 계속 대응해서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전략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전략, 제가 말씀드린 전략들 이외에 다른 전략들도 가능하지만 이제 우리 줄이는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거를 응용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몇 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러면 난 권리 공모도 해야 되고 유상증자 권리락 전에 잠깐
치고 빠지고 해서 무산자 받으면 또 정리를 하고 다시 그거 나중에 또 매수를 하고 굉장히 복잡한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나오거든요. 나올 수 있는데, 많은 전략들이 있는 상황들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가장 이제 대응하기 편한 한 가지 방법들을 제시를 해드리는 것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들이 있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대응을 잡는 것들이 내 상황에 맞겠는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것들이니까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도 드리도록 하고 제가 요즘에는 댓글을 좀 안 보고 있어요. 댓글 너무 바빠가지고 영상 찍기도 좀 힘들어서 댓글을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질문 같은 거를 올려주시면 제 채널에서 좀 잘 아시는 고수분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수분들께서는 줄이는 분들을 위해서 질문 올라오시면 상세하게 좀 답변도 좀 잘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도움이 됐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개인적인 투자의 의견일 뿐이니까 투자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